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올해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이 시행되면서 그 메이크업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종사하시고 계신 그런 분들이 기쁜 소식이 아니겠는데요. 아닐 수 없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올해 첫 시행된 만큼 메이크업 필기 자격증부터 우리 따보도록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1장은 메이크업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크업의 정의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셔야 되겠는데요. 메이크업이란 사전적인 의미가 있고요.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제작하다, 보완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그런 의미의 우리가 메이크업은 어떤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화장품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얼굴 또는 신체를 아름답게 꾸미고자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런 메이크업이라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메이크업을 다른 용어로 이제 화장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개화기 이후부터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화장이라는 개념의 다른 뜻을 가진 단어로서는 자, 가화가 있고요. 가화, 가식, 꾸밈, 이런 뜻도 함께 화장이라는 개념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이크업을 처음 사용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자, 영국에 계신 리차드 크라슈가 그 여성의 매력을 최대한 높여주는 행위를 메이크업이라 한다 해서 메이크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메이크업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목적.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메이크업을 하는지. 자, 첫 번째, 본능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본능적인 목적. 자, 이 본능적인 목적은 종족 보전에 본능적으로 그런 성적 매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실용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자, 같은 종족임을 표시를 해서 종족을 보호하고 또한 방어하기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됐던 목적이 실용적인 목적이고요. 자, 세 번째, 신앙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자, 신앙적이다. 종교적인 그런 의미에서부터 행해져 오는 메이크업이 목적이 되었다는 그런 목적이고, 네 번째, 표시적인 목적. 어떠한 상황을 표시하기 위해 수단으로 메이크업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메이크업을 한다는 거죠. 자, 기원이나 역사에 대해서 다음에 나오는 것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이크업의 그런 기원은 우리가 조금 잘 봐두셔야 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유에서 메이크업이 시작되었는지. 자, 메이크업의 기원은 자, 처음 장식설이 있어요. 장식설. 말 그대로 장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신체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꾸미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현재의 가장 신뢰성이 있는 그런 학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나체 상태에서 몸에 그 문신을 한다든지, 뭐 꽃을 그린다든지, 뭐 동물 모양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도 문신도 본인의 그런 몸을 장식하고자 하는 그런 설이겠죠. 또한 이제 이런 치장은 신체의 전신으로부터 이제 행해져 오다가 우리 그 인간이 의복을 입기 시작하면서부터 얼굴로 치장이 옮겨졌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성 유인설.
이성 유인설은 다른 말로 본능설이죠. 자, 아까 메이크업의 목적에 대해서 본능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그런 설이기도 하고요. 이성 유인설은 이제 본능적으로 이성에게 매력을 발산하고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메이크업의 기원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학설이죠. 자, 세 번째, 종교설. 이 종교설은 조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자, 종교설은 우리 인간이 공식적인 메이크업의 시초가 되는 학설입니다. 자, 고대 이집트 시대 때부터 그런 주술적인 종교적인 그런 의미에서부터 메이크업이 시작됐다고 하죠. 자, 초자연적인 그런 힘이 좀 나약한 존재죠,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그런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 영적인 존재에 우리가 도움을 청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질병도 낫는다 생각을 하는 그런 주술적인 의식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기원이 우리 종교설이랍니다. 자, 네 번째, 보호설이 있습니다. 보호설은 다른 말로 자기를 보호한다. 자기 보호설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자신을 그 위험 요소로부터 그 보호하기 위해서 치장을 한다든지 위장을 한다든지 은폐를 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자기 보호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부터 자기를 적으로부터 숨기기 위해서 뭐 풀이나 새의 깃털이라든지 이런 거를 머리나 모자에 이렇게 단다든지 이런 것들도 위장에 속하죠. 또한 사냥에서 이제 동물들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들키지 않기 위해서 동물의 그런 냄새라든지 배설물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몸에 바르는 행위도 우리가 보호설에 해당이 됩니다. 자, 보호설에는 한 가지 더 이제 뭐 벌레들로부터 이렇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향료를 바른다든지 이런 것도 피부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자, 신분 보호설. 다섯 번째, 신분 보호설이 있습니다. 보호설. 자, 우리 유사일의 인간은 점차 이제 공동사회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종족을 표시하고, 그래야 내 종족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또 종족 안에서도 계급이라든지 신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시작된 학설이 신분 보호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분 보호설은 신체를 변형을 한다든지 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체를 변형을 한다든지 상흔이나 또한 그런 문신, 신체를 채색하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신분 보호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이크업의 기원에 대해서 5가지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기능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도 조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미화의 기능이 있습니다. 미화의 기능을 우리가 장식의 기능이라고도 하죠. 장식의 기능. 꾸미는 것이니까 장식의 기능. 그래서 제품으로 메이크업의 제품으로 외형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그런 기능이죠. 자, 두 번째, 심리의 기능. 자, 심리. 외모를 꾸밈으로 해서 자신감을 얻는, 또 자기 만족을 충족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심리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메이크업을 한 걸 봐서 그 사람의 성격도 파악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심리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보호의 기능.
물리적인 자연적인 그런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기능, 그런 것들을 여기에 이제 코올이라든지 진흙을 바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호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위장을 하고 은폐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들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죠. 자, 네 번째, 사회적 기능. 사회적 기능. 자, 사회적 기능은 내가 이제 메이크업을 함으로써 화장을 통해 사회적인 그런 승인을 얻고자 할 수 있는, 얻고자 하는 기능을 우리가 사회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이라든지 그 사람의 직업, 지위라든지 뭐 신분을 표시하는 그런 사회적인 관습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의 정의와 목적과 기원과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메이크업의 역사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메이크업의 역사는 고조선 시대부터 내려가게 되죠. 첫 번째, 고조선 시대. 자, 고조선 시대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당군 신화를 들 수가 있죠. 당군 신화. 자, 이런 그 고조선 시대나 선사 시대 때는 그 미화의 목적 외에 그 자신의 종족이나 계급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급을 표시하기 위해서 얼굴이나 몸에 단장을 했죠. 또한 뭐 이제 토속을, 우리나라는 토속 신앙을 숭상하였기 때문에 그런 신의 제사를 올린다든지 이런 목적, 주술적인 그런 목적에서 메이크업이 시작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고조선 시대 당군 신화에 나오는 이제 곰과 범을 보게 되면 인간이 되고자 어떻게 했죠? 네, 마늘과 쑥, 이런 재료들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마늘과 쑥을 먹었다. 네, 이런 마늘과 쑥은 그 당시 흰 피부를 상당히 선호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대요. 자, 마늘은 꿀과 섞어서 얼굴에 바른다든지 쑥을 달인 그런 물을 달여서 물을 이용을 해서 목욕을 한다. 자, 쑥과 마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잡티라든지 기미, 이런 것들에 아주 미백 효과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미백 효과. 자, 이런 것들을 봐서도 고조선 시대에 우리가 흰 피부를 상당히 선호했다는 그런 거를 알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삼국시대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시대의 메이크업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제 벽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벽화를 통해서 이제 여인들의 그런 눈썹이라든지 눈과 뺨에 화장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당시의 화장 문화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당시 얼굴은 상당히 분을 발라서 하얗게 표현을 했고요. 자, 연지를 이용을 했고요. 연지를 이용을 해서 뺨과 입술에 색을 입혔죠. 그 다음에 이제 눈썹도 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초 화장과 더불어서 이 당시 삼국시대는 색조 화장이 성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색조 화장이 성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백제시대. 지금 이제 설명드린 삼국시대 중에서도 고구려 시대에 속하고요. 죄송합니다. 네, 두 번째,
고구려 시대, 삼국시대 중에서 고구려 시대에 색조 화장이 성행을 했다. 두 번째 백제 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시대는 일본 역사서에도 백제로부터 향장품과 그 기술을 배웠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 발전된 향장술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백제 시대는 이제 분은 고구려 시대에는 분도 바르고 연지도 짓고 눈썹도 그리고 이렇게 색조 화장을 했다면 백제 시대의 화장은 분은 발랐는데 연지 화장은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세련되고 자연스러운 그런 화장법이 유행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삼국시대 중에 마지막 신라시대. 신라시대는 이제 뭐 영육일치사상이라고 하죠. 영육일치사상. 이렇게 아름다운 육체에 아름다운 정신이 깃든다. 뭐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남녀 모두가 화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외모에 이런 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향료도 사용을 하고요. 향료 또 기름, 머리기름을 사용도 했고요. 분을 개어서 바르기도 했고 또 눈썹도 나무재를 이용을 해서 그리기 시작했고 이렇게 남녀 모두가 자기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데 아주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고려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자, 태조왕건 그 국가에서 고려시대는 이제 태조왕건의 시대이죠. 태조왕건. 이 시대에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 화장을 장려하고 화장 기술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의 화장법이 메이크업에 이원화가 있었다고 해요. 이원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뜻이고요. 분대 화장과 비분대 화장으로 나눠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분대 화장은 우리 진한 화장을 말하고요. 이런 진한 화장은 그 당시에 기생을 중심으로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생을 중심으로 하얗게 분을 바르고 눈썹도 다듬고 그리고 또한 이제 좀 진하게 빨간 연지를 사용해서 입술을 아주 붉게 물들였다고 합니다. 또한 머리기름을 머리에 많이 발라서 반짝반짝하게 그렇게 과하게 보이도록 했다고 합니다. 자, 비분대 화장은 아주 자연스러운 화장을 우리가 비분대 화장이라고 하고요. 이런 비분대 화장은 여염집 여성들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아하면서도 내추럴한 그런 메이크업이었고요. 자, 이런 여염집 여성들은 부는 얼굴은 이제 그 당시에 얼굴이 하얗게 보이는 거는 아주 미인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부는 발랐지만 뭐 연지 같은 그런 색조가 강한 것들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 시대를 봤고요. 자, 네 번째 이제 조선 시대도 넘어가죠. 자, 이 조선시대는 이제 유교 사상이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와는 달리 여성들이 집안에 머물기 시작하면서 본인의 그런 그 자신을 돌보는 일이 아주 세심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활동이 적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겠죠. 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제 외면의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그런 진한 화장이 오히려 그런 부덕한 행위로서 여겨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메이크업도 상당히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자, 이때 이제 결혼을 할 때 연지곤지를 찍었고요. 혼례식에 분화장은 여전히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머리기름 같은 거는 사용하지 않으면서 참기름을 이용을 해서 그 밑화장용으로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5번째 이제 근현대 시대로 넘어오죠. 자, 근현대 일단은 개화기 먼저 보겠습니다. 개화기 시대. 자, 개화기 시대에 1916년 아주 유명한 화장품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박가분이라는 그런 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대박이 난 그런 상품인데요. 자, 이 박가분은 국산 화장품 제조 허가 1호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화장 문화의 그런 시발점이 된 그런 상품이기도 합니다. 이 박가분은 박승직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상품이고요. 이 박가분을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 이제 분이기 때문에 얼굴이 이제 하얘지겠죠. 그 당시 하얀 피부를 선호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박가분에는 납성분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납성분. 그래서 이 납성분으로 인해서 피부가 괴사가 된다든지 이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게 되면서 인기를 점차 잃게 되고, 그 이후에 서울분이라든지 서가분 이런 제품이 후발주자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납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이런 분이 판매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개화기 이후 이제 1940년도로 한번